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성 청년 28%는 결혼의 긍정, 너무 적죠? 그리고 결혼한 이후에도 65%가 자녀를 가질 필요 없다라는 영상이 달렸던 댓글 리뷰를 보겠습니다. 낮아도 너무 낮아. 28%밖에 안 돼요. 결혼에 대한 긍정이. 이게 통계청 자료거든요. 그리고 통계청에서 이게 사회조사라고 1년마다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청년이라는 거는 19에서 34세예요. 그러니까 여자들 같은 경우 35세 넘은 여자는 뺀 거죠. 그런데 28%밖에 안 된다는 거는 결혼에 대해서 물론 여기서 뻥도 많죠. 우리나라 여자들 여론조사에서는 비혼이라고 했다가 이제 30 넘어서는 이제 뭐 결정사 같은 데 하다 보니까 100% 믿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결혼에 대한 인식 자체는 부정적인 거는 과거보다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또 놀랐어요. 결혼한 이후에도 결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결혼 후에도 자녀를 가질 필요 없다. 딩크나 싱크를 말하는 건데 65.0이에요. 그럼 3명 중에 2명은 결혼은 해도 자녀는 가질 생각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어떤 혼인 감소라든가 저출산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금 일단 의식이 밝게야 이게 개선이 될 건데 의식 자체는 계속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2024년도 출산 육아 관련 정부 예산안이 나왔는데 제가 이거를 쭉 보다 보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방향을 잘 못 잡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산안을 보면 출산 가구 주거 안정, 그러면 결국 결혼한 이후 사람 쪽에 지원하는 거죠. 여기가 8조 9천억이에요. 그리고 일 육아 병행 2조 1천억입니다. 이것도 결국은 결혼한 이후에 지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육비 부담 경감 2조 7천억. 이것도 결국은 뭡니까? 결혼한 이후에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육 인프라 확충 3조 7천억입니다. 이것도 결국은 뭐냐? 결혼한 이후에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합쳐가지고 2024년도 저출산 예산이 15조라는 거예요. 15조. 물론 이쪽에 제가 지원을 안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모든 예산을 이쪽으로 집중하는 게 저는 맞는가? 일단 대한민국이 지금 저출산 문제가 심해진 거는 혼인이 늘어야 돼. 혼인이 늘어야 결국은 출산을 하거든요. 혼인을 하면 그래도 아이를 1명 정도 낳는 사람이 80% 내외가 됩니다. 대부분은 결혼하면 결국은 아이를 낳아요. 그러면 결국은 정부의 정책 방향이 혼인 증가 쪽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전혀 안 보입니다. 반면 옆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고 하면 물론 여기도 아이를 낳은 이후에 그걸 나옵니다마는 기시다 총리가 직접 이야기한 거거든요. 문제인식이 달라요. 미혼율 상승과 출산율 저하의 큰 원인은 젊은 세대의 소득 문제다. 특히 여기서 뭐 성별을 나누진 않았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의 경제단체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남자의 소득을 늘려주려고 어차피 일자리는 양질의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지만 여자보다는 남자 쪽으로 주려고 해요. 물론 또 이게 꼭 남녀 차별이 아니라 여자보다 남자들이 성과가 좋아요. 열심히 일하니까. 그거는 어떻게 본다면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쪽으로 흘러가죠. 그래서 일본 정부는 아이를 낳아도 가계소득이 감소하지 않도록 현금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하는 거를 어느 쪽에다가 방향을 두느냐.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2017년도 종무성 집계를 따르면 연봉 600만 원인 사람의 남성 기혼 비율은 73.8이지만 250만에서 299만 기혼율은 38%에 그치는데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쪽에다가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일본의 방향은. 그리고 이거에 대한 재원은 지금 일본에서 소비세 인상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지금 소비세 인상 이야기 나오면 일본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조세저항이 강해요. 우리나라도 조세저항이 강한데 일본은 유독 더 강하더라고요. 과거 자료를 보면.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시다도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는 있는데 일단 방향 자체는 저는 이쪽이 맞지 않는가. 즉 젊은 세대의 소득 문제인데 특히 남자의 소득을 늘려주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어떤 그 주택 구입 자금과 관련되어 가지고 뭐 부부 합산 소득이 과거보다 그 한도를 위로 올렸어요.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넘는 사람한테 막 지원금을 많이 주는 게 맞을까요? 그것보다는 소득은 적지만 상대적으로 결혼 의지가 있고 출산 의지가 있는 이쪽에다가 저는 예산을 더 집중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론 저소득층에도 지원을 많이 하긴 합니다만은 충분히 소득이 되는 부부들한테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출산이 해결이 안 되죠. 즉 소득이 적은 쪽에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하여튼 그런 쪽으로는 안 가고 있어가지고 정부의 지금 인식도 그렇고 어떤 전반적인 우리나라 젊은 청년들의 남녀들의 인식을 보더라도 합계 출산율 이거 개선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0.70이죠. 0.5까지 갈 것 같습니다. 0.5까지는 뭐 0.5를 찍을 것 같아요. 0.5대를 찍을 것 같습니다. 참 정말 좀 걱정이 많이 된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리고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저러다가 30이 넘어서는 현실을 깨닫고 이게 아닌데 하면서 시집으로 몰립니다. 남자들이 국내 결혼을 원치 않아서 결혼 성혼율이 낮아질 겁니다. 남자들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각자 도생 시대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취직 관련해가지고 이제 취직 종류가 두 개잖아요. 무직인 상태에서 결혼을 하는 경우, 그리고 일단은 직장인이지만 결혼한 이후에 임신이라든가 출산을 하고 바로 퇴사하는 경우, 취집이죠. 이런 취집인데 사실 후자 같은 경우는 여기 제가 나무위키 거를 가져온 건데 겉보기에는 이게 좀 애매하죠. 아이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경우도 많아요. 뭐 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 나면 다시 복귀할 거다, 일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고 결국은 재취업을 안 하는, 하다못해 뭐 파트타임이라도 하면 되는데 그것도 안 하는 그런 여자들이 많아요. 이런 게 바로 취직 케이스죠. 그러니까 바로 알기가 힘들죠. 차라리 앞에 케이스야 무직이니까 알 수 있는 거지만 후자 같은 경우는 경험하고 나서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남자들한테는 좀 곤란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통계청 자료를 봤을 때 지금 무직자가 결혼해서 차지하는 비율, 이 비율을 보면 2004년도 같은 경우는 53.98% 엄청나게 높았어요. 그런데 이때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이게 결혼 당시에 직업이 있었냐 없었냐거든요. 그때는 결혼을 하기로 결정하면 퇴사를 하고 몇 달 동안 신부 수업을 받는 여자들도 많았어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특히 높은 것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조금 많이 들고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게 낮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2020년도를 보면 19.98%. 야, 그래도 아직까지도 무직인 상태에서 결혼하는 여자가 10명 중에 2명입니다. 요즘은 신부 수업 같은 거 없잖아요. 아마 2010년대 이후로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 제 기억에는. 요즘은 또 없고. 그런 거 감안하면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에 그 취집하는 여자가 정말 많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블락을 하나 보겠습니다. 요즘 시대에 취집이 매우 어려운 이유. 내 주변 30대 결혼 정년기 남자 MZ세대를 보면 퐁퐁이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삽니다. 솔직히 능력 좋은 애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라도 여자한테 더 잘해주거나 여자로부터 손해보는 일을 당하면 퐁퐁이라고 서로가 놀려댑니다. MZ세대에게 퐁퐁은 놀림감으로 각인이 되고 패배자 느낌을 강하게 느끼게 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저도 조금 확인해 보니까 알더라고요. MZ들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퐁퐁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보다는 아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자들이 취집하기 힘들어요. 남자들이 이제 깨어나기 시작한 거죠. 당연히 깨어났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혼인 감소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지금 결혼을 하고 싶은데 결혼을 하지 못하는 여자들 같은 경우는요. 82년 김지영 세대 언냐들을 원망을 해야 돼요. 여기가 보면
10년 전쯤에 보통 결혼을 많이 했잖아요. 10년, 15년 전, 요때 결혼을 많이 했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보통 이제 2010년대, 2013년 요때가 결혼이 많은데, 이때도 무직자가 45%, 2010년도에. 그리고 2012년도 같은 경우도 39%. 이때는 신부 수업이 없었어요. 요 위에는 사실 2000년 초반은 조금 신부 수업 케이스가 있었습니다만은, 없었던 거를 감안하면, 우리 김지영 언니들 같은 경우는 취집을 많이 했죠. 취집을 많이 해서 어떻게 본다면 꿀이랑 꿀은 죄다 빨고 사다리를 걷어찬 케이스예요. 지금 MZ들이 똑똑해진 이유가 뭐냐면 82년 김지영 세대들 언니들하고 결혼한 남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알게 된 거죠. 각성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 마인드 제대로 안 갖춘 여자들은요. 결혼하기 힘들어요. 설령 결혼을 하더라도 남자들한테 퐁퐁이처럼 취급을 하면요. 남자들 여차하면 요즘은 아마 예를 들어서 아이도 없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면 이혼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을 쉽게 결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도 마인드를 이제는 과거처럼 하면 안 돼. 김지영이 언니들처럼 그렇게 했다가는요. 결혼도 하기 힘들고 결혼한 이후에도 이혼당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제발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여자가 정말 문제인 이유. 본인 위주의 마인드입니다. 한국 남자를 증오하며 결혼하면 여자가 손해라면서 아이러니하게도 편하게 살기 위해 퐁퐁이를 구해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도 시월드, 유리천장 등 이상한 피해의식이 찌들어 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지금도 여기 이게 통계청 자료였거든요. 2020년도에도 여성은 무직자가 무려 20%예요. 그러니까 여자들 중에서도 본인 스스로 경제적인 자립을 못하는 여자가 엄청나게 많은 거야. 취집하는 여자가. 그런데 취집하는 거야. 이해는 합니다만은 결혼한 이후에도 이상한 어떤 피해의식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결혼하면 남자들한테 너무 가혹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여자들이 저는 이렇게 된 이유가 물론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은 그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이 여성 우월주의, 페미니즘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게 남녀 평등 아니에요. 그들은 말은 남녀 평등, 양성 평등을 외치지만 남성 혐오자들이에요. 그리고 여성 우월주의자들이에요. 포장만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 그런데 여기에 지금 대한민국의 여자들이 너무 많이 선동이 당했어요. 그리고 저도 이 밑에 이 김태훈 씨라고 팟 칼럼니스트이시거든요. 이분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도 물론 전체적인 내용에는 동의를 못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일단은 IS보다 문해화적인 페미니즘이 더 위험해요. 이런 칼럼을 쓴 적이 있어요. 이분이. 제가 봐도 그렇게 생각해요. IS보다 페미니즘, 즉 페미니즘에 대해서 아무런 비판의식을 가지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선동당한 여자들이 더 위험하다고 봐요. 실제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국가 소멸. IS보다 더 위험한 게 진짜 페미니즘이라니까? 이분이 그런데 너무 일찍 이야기했어. 이분이 2015년도에 음악 전문지에다가 이거를 올렸나 봐요. 2015년도에. 그러다가 완전히 멍석말이 당했습니다. 결국은 사과를 했는데 이분이 결국은 아카데미 중계 하차하고 다른 방송에도 불똥이 튀었나 봐요. 진짜 안타까워요. 참 우리나라 보면 어떻게 본다면 이분은 너무 일찍 이야기했어. 일찍 이야기했고 물론 지금도 만약에 이런 페미니즘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유명 인사가 그런 발언을 하면 아마 멍석말이 당할 것 같은데 좀 바뀌어야 돼요. 아니 지금 대한민국의 그 저출산이라든가 혼인 감소를 보면 분명히 원인이 있을 거잖아요. 그 원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IS보다 문해화적인 페미니즘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지식인분들 중에 이제는 좀 나와라. 이거 알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멍석말이 당하니까 눈치 봐서 안 나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졌거든요.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좀 우리 그 지식인분들께서 좀 용기를 내어주셔가지고 소신 발언을 해주시면 아마 남자들도
적극적으로 실드를 쳐주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원래 이럴 때 그 먼저 치고 나가야 스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